안녕하세요. 가치투자를 추구하는 가트로의 사무엘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 1주차 경제지표 캘린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또 코로나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나오는 주간이므로 특히 더 꼭 여러분께서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각국의 부양책 소식들과 함께 세계 증시의 1차적인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코로나 검사에 들어가면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고 미국 증시도 그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트럼프와 미 정부 그리고 연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 표명으로 인해 전체적인 증시 추세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또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이후 정부의 100조 부양책과 함께 증시는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듯 각종 부양책으로 인하여 증시는 잠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이라고 믿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공포로 증시가 하락했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지표를 통해 공포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슬슬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던 2월, 3월의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1분기 실적 발표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주요 고용지표들과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표들, 그리고 경제심리 지표들이 나오는 만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주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발표하는 한국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업들의 현 상황과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로 지난번 발표한 3월 전망은 66으로 바로 전월 80에 가까운 수치에서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한숨 돌리는 모습이지만 온 세계가 본격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4월 기업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세계 제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 공장 가동을 멈추고 무역을 줄이면서 지난 2월 중국의 제조업 지표들은 급락을 했습니다. 코로나의 발생지로 제일 먼저 타격을 입었던 중국은 통계 조작과 강력한 폐쇄 조치 등으로 현재 코로나가 마무리되어가고 공장을 재가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 또한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인지 증시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주말에 발표했던 2월과는 다르게 이번 발표에서는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예측치 또한 크게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에는 중국 물류센터 주간에 중국 제조업 PMI와 비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수요일에도 홍콩 상하이은행 주간 카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이번 제조업 지표들이 안정되어 가던 중국 증시의 상승 발판이 되어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화요일 발표하는 미국 12 소비자 신뢰지수는 기업들의 경기 전망 상황을 나타내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와는 반대로 소비자의 측면에서 경제 활동의 전망을 바라보는 지표입니다. 즉 소비자가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고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소비자가 경기 전망을 낙관할수록 소비 활동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경제는 활기를 띠겠지만 반대로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다면 돈을 쓰지 않고 경제순환이 경색되고 맙니다. 때문에 이 12 소비자 신뢰지수가 중요 지표 중 하나로 꼽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자 신뢰지수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경고음을 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전쟁 중에도 꾸준히 오르던 소비자 신뢰지수가 이번 3월 발표에서는 이전 130.7에서 크게 하락한 112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2년 전인 2017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수치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국은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미국의 12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측치만큼 나올 수 있을까요? 수요일입니다. 이번 증시의 폭락의 발단에는 코로나가 있지만 이렇게 유례없이 급락한 주요 요소에는 오일 쇼크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감산을 논의하던 오펙과 미국의 앙심을 품고 있던 러시아의 이견이 생기면서 오일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는 유가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유 주요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러시아의 증산 선언이 이어지면서 50달러대를 유지하던 유가는 20달러대를 깨고 19달러대까지 떨어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유가를 잡고자 원유를 최대로 비축하겠다 선언하면서 지난주 유가는 23달러에서 25달러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유가 비축을 위한 재정안이 이번 부양책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 에너지국에서 석유를 사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는 4월은 사우디에서 본격적으로 증산을 하겠다고 선언한 시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악재들로 인해 유가는 지난 금요일 하락하면서 21달러대로 마감하였습니다. 원유 가격 하락의 신호가 점점 나오고 있는 가운데 CME 거래소에서는 원유 선물에 예탁금을 올렸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도 본래 없었던 원유 생산국들의 원유 생산량 발표들을 영향력 2로 격상하여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유가는 어떻게 요동칠 것이며 지난주 예측치보다는 잘 나왔지만 여전히 재고가 남고 있는 상황인 원유 재고량은 이번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주시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수지와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월 발표에서는 무역수지와 제조업 PMI 모두 나쁘지 않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았던 3월에도 무역수지가 정상치로 나왔을지 또 제조업 PMI는 어떻게 나왔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상현상은 모기지 신청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주 전 미국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위해 역대 최저로 모기지 금리를 낮추면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등을 했지만 2주 동안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도 이러한 현상을 이어간다면 경기 둔화의 신호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번 주 있을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들 중 가장 먼저 발표하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지표는 이번 주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15분 실적을 발표합니다. ADP 비농업 고용 지표에서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발표된 적이 없었던 이 지표는 이번 예측치에서 2008년 11월 5일 기록했던 수준인 마이너스 154가 나왔습니다. 올 초 1, 2월 나쁘지 않았던 수준에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이어진 가운데 과연 실제 발표치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 주에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제조업 PMI를 발표합니다. 지난 2월 급락한 뒤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측되는 중국의 제조업 PMI와는 반대로 미국은 이제 제조업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도 중국의 2월 제조업 PMI 지표만큼의 하락을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 ISM 제조업 PMI의 45포인트는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지표와 마찬가지로 2008년 금융위기 초반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과연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예측치와 비슷하게 나오면서 2008년과 같이 위기의 시작을 나타낼지 아니면 더 큰 하락으로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위험한 수준임을 알리게 될지 실제 지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본래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3개의 중요성 카우 중에서 2개의 영향력으로 표시되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갑자기 1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면서 영향력 또한 3개로 높아졌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렇게 급증한 것은 유례없는 상황인 만큼 미국의 고용시장이 현재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국 고용시장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금요일입니다. 수요일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지표, 목요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표에 이어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도 ADP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의 급락이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요일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지표가 나온 만큼 그 영향력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은 같은 시각 9시 반 발표하는 미국의 실업률 지표가 큰 영향을 보이겠습니다. 실업률은 이번 발표 예측치가 3.9%로 그래도 다른 주요 고용지표들에 비해서 예측치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 이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급격하게 상승하며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고 이전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실업률은 위기를 겪은 이후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천천히 증가하기 시작한 실업률 지표는 이후 급격히 상승한 뒤 한창 증시가 회복하던 시기였던 2009년 12월 정점을 찍고 이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도달하기까지 약 6년이란 시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역대 최저치인 3.5%를 도달하면서 트럼프의 자랑이었던 미국의 실업률 지표는 다시 한번 이전의 수순을 밟을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금요일 발표하는 미국의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또한 수요일 발표하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중 무역전쟁 중 하락하다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ISM 비제조업 PMI는 이번 3월 발표에서 크게 급락할 것으로 예측치가 나왔습니다. 일주일의 마감인 금요일 발표되는 ISM 비제조업 PMI는 괜찮은 성적으로 금요일장을 마무리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이것으로 4월 1주차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와 석유에 관련된 뉴스들을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지만 이번 주에는 특히 경제지표들을 정말 중요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고용지표와 더불어 제조업, 비제조업과 같이 산업과 기업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와 같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들 모두 경제 전반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입니다. 이번 주 발표하는 주요 지표들 대부분은 코로나 이전 시기에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던 지표들인가 동시에 이제 실제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되는 만큼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안 좋게 나올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로 안 좋게 나올 것인가 혹은 예측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좋게 그래도 나올 것인가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그냥 생각보다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실제적인 지표로 나타날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뉴스뿐만 아니라 경제지표로 인한 강한 변동성이 예측되는 만큼 투자 또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4월 1주차 경제 캘린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트로의 사무엘정이었습니다.